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10초만 투자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아침에 과일을 드셨다면, 안 드셨다면 를 함께 적어주세요. 영상 끝나고 확인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6일 대한민국 시니어 건강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오늘도 건강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건강을 생각해서 사다 놓은 바나나나 아침마다 갈아 마시는 과일 주스가 들어있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었다면, 그리고 평소보다 소변 거품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면 그 과일은 지금 당신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있는 독극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과일이 몸에 좋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등 국내 유수 의료진의 연구 결과 60대 이후 한국인의 콩팥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생체 리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먹지 말라는 공포 조장이 아니라 왜 남들에게는 보약인 과일이 나에게는 투석을 부르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콩팥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과일을 즐기는 2026년형 최신 식단 가이드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콩팥 기능이 몇 점인지 모른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콩팥은 40세가 지나면 매년 그 기능이 1%씩 자연 감소합니다. 즉 65세가 된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젊을 때보다 최소 25% 이상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치 20년 쓴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죠. 문제는 콩팥이 기능의 5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내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검진에서 괜찮다던데 라고 안심하시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턱걸이에 있거나 미세 단백뇨가 시작된 단계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자님 63세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EGFR 수치가 48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바나나부터 끊으라고 하셔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최근 학계에서는 단순 노화와 만성 콩팥병의 경계에 있는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상태에서 과거의 습관대로 칼륨과 당분이 농축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찢어지기 직전의 필터의 수압을 높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과일 습관,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콩팥 파괴 3대 과일 및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 참외, 멜론 같은 고칼륨 과일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에 필수적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심장 마비를 부르는 독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투석 환자 중 42%가 건강에 좋다는 과일을 과다 섭취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2mg 들어있는데 이는 콩팥 기능이 30% 이하인 분들에게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팩트체크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콩팥 수치가 떨어진 환자에게 바나나와 멜론은 절대주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다면 그것이 만성 피로의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아 마시는 과일 주스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과일 주스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사과 1개 vs 사과 주스 1컵당 함량 비교. 사과 1개는 각설탕 3개, 사과 주스 1컵은 각설탕 8개와 같습니다. 과일을 갈게 되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과당이 농축된 설탕물 폭탄으로 변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신장 기능을 가속도로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밥 대신 과일로 끼니 때우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끼니를 거르고 과일로 대체하는 경우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근감 소증이 발생해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과일은 간식이지 절대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콩팥을 지키려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다음 중 콩팥에 가장 안전한 과일은 수박, 딸기, 오렌지, 키위. 정답은 5초 후에 공개합니다. 정답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100g당 칼륨이 약 153mg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참고로 수박은 112mg으로 더 낮지만 수분 함량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투석을 피하는 기적의 섭취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종류와 전처리입니다. 콩팥 지키는 과일 체크리스트. 자,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함께 점검해 봅시다. 안전구역주 3에서 4회. 1회는 주먹 반 크기. 사과, 포도, 블루베리, 딸기, 배. 주의 구역주 1에서 2회 소량만. 오렌지, 복숭아, 자두. 위험구역 콩팥 수치 나쁘면 금지. 바나나, 멜론, 참외, 키위, 토마토. 이 표를 캡처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전문가 꿀팁 3가지. 첫째,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사과나 포도, 블루베리를 선택하십시오. 단 이조차도 한 번에 주먹 반 개 분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둘째, 칼륨을 빼내는 조리법, 일명 담가먹기 기술을 쓰세요. 채소나 과일을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데쳐내면 칼륨의 3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단백질 식사 후 디저트로만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영양학계의 정설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 규칙적인 삼식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백질은 계란, 두부, 생선, 채소, 과일은 디저트로 소량. 끼니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여 콩팥과 근육을 보호하고 과일은 맛만 보는 정도로 즐기셔야 합니다. 추가 전문가 팁 3가지. 팁 첫 번째, 과일 먹기 2시간 전에 물 충분히 마시기. 칼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팁 두 번째, 과일은 반드시 식후 30분 뒤에. 혈당 급상승을 방지합니다. 팁 세 번째, 냉동 과일 활용하기. 냉동 과정에서 칼륨 함량이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칼륨 제한 처방을 받으셨다면 오늘 당장 냉장고에 바나나를 치우고 의사와 상의하여 저칼륨 과일 리스트를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콩팥 건강 자가진단 3초 테스트 반드시 따라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준비되셨나요? 테스트 첫 번째, 눈 건강 체크 3초. 거울 앞에 서세요. 손가락으로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보세요. 안쪽 점막이 분홍빛이다 정상. 그 안쪽 점막이 창백하거나 흰색이다 빈혈 의심.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부족해져 빈혈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테스트 두 번째, 부종 체크 3초. 발목 안쪽 복숭아뼈 부근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을 떼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온다 정상.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는다 부종 의심.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다리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테스트 세 번째, 소변 거품 체크 10초. 다음 소변 볼 때 잘 관찰해 보세요. 정상은 거품 거의 없음. 비정상 카푸치노처럼 풍성한 거품. 거품이 거의 없거나 바로 사라진다 정상. 커피 거품처럼 풍성하고 10초 이상 남는다 단백뇨 의심.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은 콩팥 필터가 망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늘 배운 식습관만 지키면 오케이. 여러분, 댓글로 본인의 결과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콩팥 지킨다 5글자만 추가로 적어주시면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바나나와 주스가 60세가 넘은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콩팥 질환이 의심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